네,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거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으로서요, 금일 새롭게 나온 리포트가 있거나 아니면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요, 실적 호전주죠.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2배 이상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화면에 보이다시피 KH바텍, 아모텍, 원익, IPS, RF텍, 한전 이렇게 5종목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또 우리 하모니 관심주의 BH, 반도체에는 실리콘웍스,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LG이노텍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 관심주죠.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오전에 뉴스 특징주 분석을 해드리죠.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 시장의 반응이 좋거나 아니면 좀 더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차트 완성도가 높은 종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꾸며놓은 종목들이에요. 우리가 한 20종목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조금 속삭이는 종목, 한국항공우주, 코엔텍 2종목 있죠. 물론 이제 도화도 있지만 도화 같은 경우는 아직 타이밍을 안 잡아드렸고 아직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두고 보고요. 일단은 코엔텍, 한국항공우주 조금 반등시를 이용해서 한번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종목들은 큰 부담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 본 분들을 위해서 이 빨간색 부분들은 이미 타이밍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종목이고, 요 까만색 부분들은요,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우리가 원하는 뭐 이슈라든지 아니면 차트 완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 종목도 한번 알아보는데, 오늘 뭐 크게 주가가 뭐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들도 큰 주가 변동은 없어요. 뭐 상승 종목 보면은 실리콘웍스가 한 3% 넘게 조금 움직임이 좋았죠. 한번 더 두고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에 뭐 최근에 좀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중 국면이고 오히려 모습 같은 거는 실리콘웍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RFHIC도 뭐 최근 낙폭과대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서부터 조금 움직임이 나온 것 뿐이고 아직 뭐 추세라든지 본격 상승 신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락 종목을 보면 한국항공우주 한 2% 오늘 가장 많이 빠졌죠.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지 뭐 삼성 SDI 뭐 1%대, 나머지들은 뭐 0%대죠. 그렇죠? 상당히 좀 안정된 그런 흐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여기는 코엔텍, 그렇죠? 요 종목들을 한번 교체 매매를 위해서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내용들을 보죠. 내년 증시는 5G, 콘텍트, 핀테크 등 6대 테마가 이끌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에요. 크게 보면은 5, 우리가 이동통신 있죠? 우리가 지금 RFHIC, 그리고 RF텍 있죠? 내년에 실적이 최소 2배 이상 좋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직 콘텐츠는 저희들이 한번 언급을 했다가 별로 움직임이 작아서 뺐던 부분이고, 그리고 뭐 핀테크는 아직 저희는 그렇게 뭐 카카오인데 좀 주가가 떴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 2차 전지는 지금 우리가 3종목 있죠? 계속 저희는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뭐 환경은 아직도 저도 이게 크게 눈에 부각되는 종목이 없어서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소재, 부품, 장비는 많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 흐름과 그리고 전망치와 그리고 우리 하모니 관심주가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내년에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인데요. 일단은 먼저 게 KH바텍이 있죠, 그렇죠? 내년 영업이익이 한 462억으로서요. 올해보다 한 7배 정도 성장이 된다라는 내용이면서 내년에 한전이 가장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는 이 KH바텍이 실적이 가장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RF텍 통신 장비죠. 오전에 진단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모텍, 이것도 예전에는 이 핸드폰 안테나 쪽이었죠. 최근에 뭐 정전기 및 전자파 방지를 한다는데 오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내년에 실적이 한 2배 정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장비 업체죠. 원익, IPS, 우리가 OLED 관련주에서 소재하고 장비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원익, IPS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그랬어요. 오늘 주가 상당히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요 5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종목들 뿐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테마에 포함된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이 원익 IPS가 좋아지면은 거기에 따른 장비 업체들 상당히 좋죠.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좋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모습들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삼성전기예요. 4분기 무난한 실적, 내년 실적 상향 기대라는 그러한 리포트죠. 우리가 삼성전기는 지금 하모니 관심주에 포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5% 감소한 1163억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내년 실적은 한 영업이익 같은 게 한 20% 증가한 8,262억. 그러니까 4분기만 지나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삼성전기 움직임 좋죠? 자, 그 이유는 이 MLCC 부분도 있지만 카메라 모듈 부분이 커요. 어제 방송에서 우리가 카메라 모듈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삼성에서 낸 갤럭시 X 시리즈가 내년에 2월에 출시를 한다죠. 갤럭시 11이. 근데 거기에 카메라가 최고로 5개까지 실린다래요. 올 초에 뭐 파트론이라든지 아니면 파워로직스, 뭐 LMS 올 상반기에 상당히 강했는데, 그 강했던 배경이 바로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3, 4개 트리플로 합쳐지면서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내년에는 한 5개까지 최고 사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여기에 이제 5G 스마트폰이 되면서 속도죠. 그러면 이제 이 비행시간 거리 측정에서 이제 이 TOF가 가능한 3D 센서죠. 거기에 가능한 고사양 카메라 공급이 늘어난다 해서 삼성전기도 지금 움직임이 카메라 모듈 부분이 가고, 오른쪽은 LG 이노텍이요. 한번 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주가 움직임이 비슷하게 가요. 그 얘기는 바로 이 카메라 모듈 부분에, 그러니까 대형 업체에서 카메라 모듈 부분은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있다라고요. 보시면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삼성전기, 한번 보이시죠? 삼성전기 이제 고점 돌파 시도하죠. 지난 10월달 고점. 자, LG 이노텍, 그렇죠? LG 이노텍은 벌써 살짝 돌파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움직이는지를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자 했어요. 어제도 우리가 MC넥스가 움직인다 그랬죠? 근데 그 종목이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 카메라 모듈 부분이다. 특히 자동차 쪽에 진출하면서, 왜 이제 자동차도 자율주행차 하면서 3D 센서, 이미지 센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 진출한 이 MC넥스가 올라간다. 그러면 앞으로 이 자동차, 그러니까 3D를 하면서 자동차도 겸용하는 그런 업체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죠. 그런 종목을 어저께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방송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기, LG 이노텍 주가 흐름이 비슷하다. 그러면 카메라 모듈 쪽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3D 센서 부분이죠. 이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제 3D 센서에는 하이비전 시스템이죠. 요거는 이제 이 모듈 검사 장비를,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이제 나무가 옵트론텍. 우리가 옵트론텍 같은 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근데 옵트론텍을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싶은데, 타이밍적으로는 오늘 주가는 조금 소폭 상승했지만은, 그죠? 조금 수급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파트론 지난 금요일에 한번 주가 움직였고, 오늘 전혀 상승했다는 오늘 순고리기 나오고, LG 이노텍, 그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MC넥스, 파워로직스, 나무가, 그리고 이제 그 운영 체계에 이제 액트로라든지 동훈 아난텍. 오늘 두 종목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차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 볼까요? MC넥스. 자, MC넥스 전일 크게 뜨고, 이게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예요. 이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인데 신고가를 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계속적인 종목을 그러니까는 모듈 부분 관련된 종목을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게 월봉이고 일봉 보면은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치고 가니까는
파트론도 치고 가죠. 그렇죠? 파트론 어저께 강하게 올라갔고 오늘 상당히 숨고르기 모습이 좋아지는 모습이고, 자 LMS도 마찬가지인데 LMS가 주가가 한번 크게 꺾였다가 이 카메라 모듈 가니까는 나도 올라간대 이런 종목,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바닥에 크게 처진 종목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격대 보고 좀 덜 빠졌다고 많이 빠졌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수급의 이제 대장주를 보고 거기에 밑에 있는 종목이 훨씬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종목 카메라 모듈 쪽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3D 센서 쪽에서는 하이비전 시스템, 이것도 이제 돌파되는 거죠. 나무가. 예, 나무가는 조금 이제 두 번째 종목이에요. 그렇죠? 뭐 오늘 550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전혀 염려될 건 없다. 뭐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뭐 점차적으로 좋아진다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그리고 옵트론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도 옵트론텍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조금 한번 관심을 갖자. 우리가 한번 요때죠? 예, 지난 11월 초순경에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바로 치고 나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점 이제 과열권이다 해서 한번 팔아줬다가 다시 모습을 갖춰서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데, 오늘 주가는 떴지만은 원하는 모습대가 아니죠. 그동안에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인 외국인들이 13만 주 팔았어요. 개인이 12만 주.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차트, 그러니까 먼저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인기가 있는 테마가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카메라 모듈 맞아요. 3D 센서 맞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은 돼. 그리고 차트도 보면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이제 새롭게 이제 조정이 마무리 지고 치고 가는 모습도 맞습니다. 근데 수급이, 그렇죠? 맞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수급이 좀 꼬였으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내가 원하는 삼박자가 맞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액트로, 그렇죠? 자, 액트로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아직 조금 손댈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동훈 아난텍. 동훈 아난텍도 뭐 지속적인 상승은 나올 거인데 우리는 항상 크게 올라가는 종목은 안 했어요. 이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을 때 같은 스마트폰 중에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은 지금 한 종목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로 이 BH, 그렇죠? BH 3차적으로 모습을 만든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가격대를 보고 섬채매 차원에서 20-30% 정도 한번 타이밍을 잡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물량을 좀 타이밍을 한번 잡아야 되는데 언제 잡는다? 자,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깼다가 지금 이동평균선 계속 21선 맞고 빠져요. 지금도 겨우 이제 21선에 내려왔죠. 자, 21선 계속 하방인데 여기서 이 이평 바로 밑에 장기선인 61선이 지지를 해주고 위에서는 61선이 눌러주고,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21선과 60일, 그리고 주가가 한번 뭉치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거기가 변곡점입니다. 그때는 유심히 봐야 돼서, 변곡점, 이동평균선이 결집되고, 주가가 결집되고,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하루에 주가 변동폭이 작아지는 날이, 나는 그 다음날은 우리가 한번 유심해야 돼. 크게 올라가든지, 다시 한번 빠지든지가 결정나는 변곡점이라는 얘기죠. 뭐, 지금 모습을 봤을 때, BH가 4분기 실적도 조금 부진할 걸로 보지만은 내년에는 실적 상당히 좋아집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4분기 실적 나쁘지만 내내 좋지만 삼성전기는 올라가고 있죠. 이건 좀 소형주다 보니까는 조금 탄력을 덜 받고 있지만은 이제는 4분기는 벌써 12월달 중순이죠. 이미 이제 지나간 과거로가 돼버립니다. 물론 이제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왔지만은, 하지만 예상을 하고 있고 미리 선반영 주가는 반영됐고, 그렇죠? 옆으로 행보를 좀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선, 단기선 결집되고 주가 지지 삼아서 움직임 모습 나온다 해서 그때까지 우리가 주식 투자 뭐 매매를 위한 매매를 하기보다는 수익을 위한 매매를 해야겠죠. 아마 조금 이 하모니 관심주를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왜? 뭐 변화가 없으니까는, 그렇죠? 뭐 나는 매일같이 사고 팔고 싶은데, 그리고 매일같이 사고 팔면서 돈을 매일같이 벌고 싶은데 그게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죠. 특히 뭐 지난주, 지지난주 한 3주 동안 종합지수가 약세의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종목들도 동반 하락했죠. 몇 개 종목 빼고는. 그러면 하락장에서 수익 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팔게. 맨 위에서 팔았으면 좋죠. 근데 못 팔았으면은 어떻게 하냐. 그걸 자르고 새롭게 하냐. 근데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다른 종목, 웬만한 종목 들어가도 손실 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서 지수가 올라가면 내 종목도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서 올라왔을 때 욕심 안 내고 치고 나와서 새로운 종목.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항공운전이라든지 파인텍이라든지 그런 종목은 지금 코엔텍이죠. 코엔텍이라든지 지금 두 종목 조금 올라오면은 칠 준비하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종목으로 할 예정이다라뇨. 그래서 매매를 위한 매매가 아니라 수익을 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익 IPS예요. 최근에 이제 원익 IPS에 대한 좀 말들이 좋은 얘기가 나오죠. 이게 오늘 나온 기사예요. 불황터널 지난 반도체죠. 볕들까라는 내용이죠. 원익 IPS는 반도체 증착 설비 국산화에 성공해 양산 중에 있으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에 자사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올해는 실적이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63% 급감한 477억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인데 내년에 아까 말했죠? 최소한 2배 이상 좋아진다 했어요. 그런 관점. 내년에는 삼성전자의 3D 낸드 투자 재개. 그것이 삼성전자가 내년 2분기쯤에 재개한다 하죠. 투자가. 그리고 비메모리 투자 지속. 삼성 디스플레이 쿼텀탑 OLED TV 신규 투자. 그리고 중국 패널 업체의 중소형 OLED 투자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 영업이익이 1587억, 올해는 477억 보면은 한 1000억 이상 증가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DB증권에서 3일날 나온 얘기죠. 뭐 약간 차이는 있죠. 여기는 이제 1587, 이게 같은 데서 나와서 좀 같네요. 그죠? 부분에서 원익 IPS가 올해는 실적이 조금 부진하지만은 내년부터 상당히 좋아진다. 특히 삼성이 2분기서부터 본격 투자가 들어가면은 그 전부터, 그러니까는 아마 뭐 한 1, 2월서부터 움직임이 나올 거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장비주들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 지속적으로 살펴야 돼.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자, 금요일 날은 못 움직였어요. 이 원익 IPS가요. 근데 조정 잘 받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조정의 끝마무리를 보자 했죠. 거래량 감소하고. 누누이 말씀드려요. 거래량이 감소하고. 그렇죠? 거래량 어저께 얼마입니까? 11만 6천 주. 최근으로 가장 적죠. 주가 변동폭이 얼마입니까? 고가가 2.14, 저가가 0.16. 그러면은 하루 동안 주가 움직임이 얼마다? 2%도 안 된다. 누가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은 매수세. 어제 거래량 감소는 매도세가 없어서 거래가 감소했다 보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는 매도세가 소멸됐다.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양상. 우리가 BH도 이런 모습을 조금 기다리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익 IPS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OLED 관련주에서 그러니까 장비 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뭐 SFA나 덕산네오로스 같은 관점으로 봐달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송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뭐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실리콘 웍스죠. 실리콘 웍스는 이제 메모리 분야예요.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위탁 생산 제조하는 파운드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설계 쪽을 담당하는 이제 팹리스가 있죠. 이 실리콘 웍스는 바로 팹리스 업체예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팹리스. 이제 LG가 지분을 33%가 LG 전자 쪽에 향하는 매출이 나오는 매출이 상당히 커요. 이 회사도 올 3분기는 실적이 상당히 나빴어요. 33% 감소한 140억. 근데 4분기부터 좋아지죠? 245억. 전년 동기 대비해도 17% 증가하죠.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 그래요. 그렇죠? 얼마입니까? 51% 증가한 704억. 그렇죠? 그래서 실적 부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단기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리콘 웍스. 그렇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장기 이동평균, 주가가 크게 하락해서 올라갈 때는 이동평균선들이 며칠 단기선 맞고 빠지고, 그 다음에 중기선 맞고, 장기선 맞고, 이제는 장기선까지
지지 삼아서 돌파한 후에 이제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좋은 모습이다 해서 좀 더 모르겠습니다. 뭐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큰 욕심 안 내고 뭐 한 4만 원대 정도 오면은 한번 매도를 고려를 하겠다라는. 이것도 이제 단기주에 이제 들어갔지. 아마 우리가 아마 요 부분이죠. 아마 11월 중순경 같은데, 그렇죠? 요 정도 수준. 아마 요 날일 것 같아요. 예, 요 정도 이제 한번 타이밍을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그렇죠? 그리고 좀 밀렸다가 다시 회복해주고, 시장, 주가, 종합지수가 하락한 거 비용 상당히 선방했고, 수급상도 한번 봐야겠죠? 예. 수급상에는 그렇게 썩 원활한 모습은 아니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줬던 기관들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오히려 외국인들, 그렇죠?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개인도 오히려 매도보다는 조금 매수 물량이 많네요. 그렇죠? 아니면 좀 비슷한 수준이든지 조금 더 많은 것 같죠? 그러면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요번에 좀 올라와서 뭐 4만 원 내에 되면 한번 제가 오전에 방송을 해드리죠. 뉴스 특징주 시간에 한번 매도 타이밍을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 업종, 그리고 내년에 크게 이슈화 될 수 있는 테마,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하모니 관심주 있는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